첫 번째 세션에서 현장 질문 안 받았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현장 질문도 받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그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 해보겠는데요. 이 블루베리 관련돼가지고 블루베리 NFT 관련돼서 질문을 할 텐데 이 너무 많은 이런 스포츠 IP류 카드 컬렉티브 시장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세타 코인도 포커 선수들 카드 NFT를 내고 있고 NBA 탑샷은 너무 유명하고 블루베리 NFT만의 강점은 무엇이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는 뭐 NFT 스포츠 NFT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들은 전부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게임에 있었기도 했고 저희 이제 개발팀도 게임에 계셨던 분들이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 플랫폼 시장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약간 게임적인 요소들을 좀 더 많이 섞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유저 친화적인 형태의 게임의 컨텐츠랄까요? 뭐 이제 그런 것들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게임을 섞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순하게 모아서 그냥 소장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아까 탑샷이나 뭐 이러고 보면은 결국 이게 축구, 프리미어리그, 야구, NBA를 어느 NFT 플랫폼 코인이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갈릴 것 같다. 결국 로열티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 많은 플랫폼 회사가 또 가져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을 그 스포츠 IP를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야구 게임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뭐 축구는 워낙 좋아하고요. 뭐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드는 사람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어떻게 플랫폼 안에서 가치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은 하지만 꼭 돈만 있다고 꼭 그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한데 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무래도 이 글로벌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프리미어리그나 NBA 같은 쪽은 국내에선 조금 경쟁력이 없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봤던 게 아테네 올림픽이었나요? 우리 결국 그 핸드볼 여자 선수단이 졌어요. 근데 그 경기가 너무 연장을 갔던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경기였잖아요. 요런 경기를 만약에 NFT화 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 리그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선수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방송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작권 이제 이게 IP와 퍼블리티시권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요. 이게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올림픽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IP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IP 올림픽에다가 우리 올림픽의 이름으로 내고 싶다라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IOC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체육협회에 또 저작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군데에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선수와의 퍼블리티시 계약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의 계약을 거쳐서 가능하다? 예, 요게 일반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산 넘어 산이군요.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스포츠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아까 그 저작권 문제 관련돼 가지고 또 얘기가 나왔는데 오세훈 대표님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건희 그 삼성 회장님의 인왕제색도였나요? 그게 지금 뭐였지 그 그림 있잖아요. 인왕제색도 맞나요? 뭐지? 되게 유명한 그림이요. 작품이 워낙 많으셔서 제가 어떤 작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작품. 예를 들어서 그 리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그건 이제 갖고 계셨으니까 옛날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 기증을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삼성 일가 소유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작품을 만약에 NFT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삼성 일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리히텐슈타인 작품을 관리하고 있는 뭐 후손이나 아니면은 뭐 그 재단이나 그쪽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재단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소유권이라고 하니까 저 삼성 쪽에다가 허락을 아닙니다. 받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삼성은 소유권만 것만 가지고 갖고, 있는 거고 어. 이제 그거를 만약에 NFT화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위를 하려고 네네네. 한다면 그거는 원작자인 재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왜 사후 얼마까지 저작권 인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70년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게 네네. 실질적으로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미술 업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아직도 첨예한 대립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 부분은 지금 뭐 70년이 지나면 쓸 수 있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미술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 기존에 있었던 작품들을 NFT 하는 건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도 그 신진 작가 발굴하시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뭐랄까 이 옥션이나 아니면 갤러리의 경쟁력은 뭐냐면 얼마나 능력 있고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엑스바이 블루가 있겠지만 또 다른 미술품을 NFT 하고 싶은 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미술품 NFT 플랫폼의 경쟁력은 기존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유능한 작가를 발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하십니다. 일단은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작권자인 그런 작가분들, 그런 양질의 작가분들을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비플이나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크립토 펑크처럼 그런 디지털 아트라는 것이 사실 실물이 없는데도 그렇게 고가에 낙찰될 수 있었다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소더비나 크리스티 그런 역사가 깊은 경매사가 그걸 다뤘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증명해 준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서울옥션 같이 가장 오래된 그런 업체들이 그거를 증명함으로써 다른 업체들과는 좀 다르게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소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한은행 제휴에서 종료가 됐는데 혹시 금융위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부정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소트는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쪽 사업이 아니어가지고요. 네네. 그리고 아마 대표님 얘기할 때 나왔던 건 아닌데 그 앞서 어, 람다 쪽에서 발표해 주셨나요? 제가 봤던 인상적인 것 중에 그 미술품에 매기는 세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NFT가 가상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 20%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근데 미술품에 대해서는 그 세금이 보니까 내야 되는 세금이 훨씬 더 적더라고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좀 되나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미술 시장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세금 체제에 대해서 아마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 이런 가상자산 관련된 그런 어떻게 보면 세금 관련된 것도 아직 정확하게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그런 뭐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참작이 되어서 실물 미술품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세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이런 뭐 제안을 주셨어요. 우리 김 본부장님한테 협회 리그가 자기네 해당 스포츠 풀 영상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감동적인 경기였죠. 풀 버전을 NFT로 발행하면 소장 가치 측면에서 수요가 많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방송사에서 영상을 틀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유튜브에서 편집 짤로만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저작권 아까 말씀하셨던 저작권 문제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스포츠 NFT 영상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찾아보는 정말 관심 있는 감동받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파와 그다음에 KFA와 각 개별 선수들의 이제 퍼블리티시권을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넘어갈 산이 많네요. 제가 그냥 살짝 궁금한데 그러면 그 축구 선수가 11명이 하는 거 맞나요? 11명의 상대편까지 하면 22명의 네. 뭐 그 분들 플러스 대기 선수까지 해가지고 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팀 구조로 저희 K리그로 이제 답변을 드리면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리그 자체에서 그 저작권을 다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의 퍼블리티시권도 협회에 이제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선수 개별적으로 네, 뭔가를 받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야구 선수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퍼블리티시권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은퇴 선수나 이제 개별 이제 단독 스포츠에 관련한 부분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 오세건 대표님한테 NFT화된 현실 예술품을 사면 현물 예술품을 현물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물 그림이 있어요. 이걸 NFT화하면
실물 그림도 나한테 내가 가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발행자의 그 처음 의지에 따라 다른 거라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실물 그림과 함께 NFT를 주겠다고 한다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발행 조건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 마이템즈 정수환 대표님과 플래너타리움 김재석 대표님과 함께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궁금하신 거 없으면 다시 네, 유튜브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한테 네. 마이템즈에서 개인 자신의 사진을 올려서 직접 NFT 발행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개인 사진을 과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직접 사진을 올려서 NFT 발행이 가능하다면 사진 작가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 제 셀카 같은 거는 뭐 아무도 안 사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일반인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가치를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유명하거나 그 나만의 팬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분명히 그런 것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은 누구는 그런 가치를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만약에 구매한다라고 하면 네. 화폐 단위가 뭐가 저희는 되나요? 클레이로 클레이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제가 그 이제 상속을 하는 증여를 하는데요. 네. 그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이거를 그 이제 제 딸이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1억에 사는 거예요. 네. 네, 증여를 위해서. 이런 약간 악용 사례가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좀 아직 네. 그 아까 음, 일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네. 그리고 개인이 NFT 자체를 자유롭게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고려하다 보면은 이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좀 계속 다 허들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없도록 사전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제 뭐 자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악용 사례는 없어야겠죠.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른바 NFT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없던 일종의 자산이다 보니까 네. 공정 가격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네.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소셜 미디어잖아요. 네. 소셜 미디어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셜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사실 네이버도 보면 이 질문 주신 분이 미투데이, 폴라, 디스코 3번 도전해서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과연 마이템즈는 이 한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사실 이 SNS라는 게 그런 대기업이 직접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이제 팩트이고 굉장히 저희도 어려운 장애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기존 SNS를 사용하고 있는데 딱 여기서 NFT가 돼가지고 구매와 판매도 쉽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여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이 부분에 대한 니즈만 있다면은 저희 플랫폼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그거를 저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SNS와 비교했을 때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재석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2,000달러를 번다는 분이 있어서 네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플래너트리움 뭔가 뭐 코인이 발행이 된 건가요? 아까 골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제 게임의 유료 재화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글로벌로는 이제 다른 사용자한테 그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뭐 마이닝을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어떤 활동을 해서 벌 수도 있지만은 이제 다른 그 좀 편하게 약간 골드를 빨리 얻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사오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매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한 2,000달러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전 판매를 통해서 제작비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전 판매가 골드를 판매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발표 중에 "헉, 아니 이런 게임이 있었어? 라고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한국에선 서비스를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국은 안 한 건가요? 아, 네. 한국은 이제 그 게임위에 이제 심의를 받아야지 게임을 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은 이제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면 좀 더 완성도 높게 준비를 하고자 하는 뭐 욕심도 있지만은 이제 무엇보다 국내 이제 규제 상황상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금화라는 부분들이 이제 사행성적인 요인으로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착실히 좀 논의를 하면서 출시를 좀 협의를 하고 싶어서 아직은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관련돼 가지고 그 플래너트리움 김재석 대표님, 그 정수환 대표님 두 분께 다 질문 드리는데 ISMS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김 대표님부터. 아, 네. 저희는 사실 아직은 좀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고요. 국내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9월 24일까지 완료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가상 자산 사업자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아마 이번에 이제 거래소 등록을 우선해서 일단 집중해서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후에는 사업자도 해야 되는데. 예, 네네. 그래서 이후에는 같이 조금 가이던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야 이제 그런 가이던스가 나온다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모두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나중 가서 하면 좀 늦으니까 저희가 좀 미리 확인은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도 이제 좀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하거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우리 서비스에 이제 더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준비 잘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김 대표님 추가 질문이 나왔는데 NFT 게임은 게임이 종료되어도 아이템 NFT가 남는데 이게 남아봐야 뭐하냐 결국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에 기존 게임과 별다를 게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운영하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유저가 한 명만 있으면 게임 자체 역사가 계속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뭐 사용자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그걸 원하는 그 아이템을 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뭐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게임이 종료되는 일 자체가 그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개말못이라 이게 서버 리스라는 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서버 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유저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 아닌지 혹시나 유저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게임이 잘 작동이 될까? 제가 잘 몰라서 기술적으로 네, 궁금합니다. 일단 그 블록체인으로 월드 히스토리를 보존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중앙화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 게임보다는 확실히 퍼포먼스에서는 좀 더 어려움이 있는 점이 사실이고요. 다만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이제 하루 이용자 규모는 이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규모를 이제 한 네트워크에서 담을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는데 실제로 보통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의 일반 MMO 게임들도 뭐 동접자 1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통 서버가 20개국, 30개국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한 서버 네트워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보통 5,000명 내외로 이제 구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3,000에서 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를 마치면은 프로덕션 레벨의 이제 게임하고도 저희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정 대표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좋아요 누른 유저, 댓글 단 유저한테도 클레이 보상이든지 뭐라도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공유하거나 리트윗처럼 퍼가게도 보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바꾸면 어떨지 한번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이 SNS를 처음 시킬 때 저희가 뭐 클레이 뭐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자체 토큰을 발행을 하면은 이러한 부분도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워드 형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 고민을 했었고요. 대신에 이런 리워드가 들어가는 순간
글쎄요. 저희가 본래 생각했던 그 서비스의 방향성이 조금 틀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순전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채굴자 형식으로 그런 어뷰징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물론 유저 입장에서는 리워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의 본질을 더 흐리게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자체 토큰 발행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